중국의 이 미국 경제 추월 가능성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오히려 이젠 더 멀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죠. 여기 이 화면에 보이는 게 하나의 보고서예요. 이게 뭐냐면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소 Center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라고 하는 CEBR 이런 연구기관인데요.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지난 달이었죠. 작년 12월 26일 장기 전망을 담은 세계경제 보고서 리그 테이블이라고 해서 2024를 발표했어요. 근데 여기에 각국의 경제 순위가 발표됐거든요. 그리고 미래 순위까지 같이 발표되다 보니 여러 나라들의 희비가 엇갈렸다라는 그런 소식이네요. 뭐 경제 상황, 인구 추이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2024년부터 2038년까지 거의 한 15년이죠. 각국의 경제 순위를 예측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게 각국의 순위를 보면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이 1등인 상태에서 2등으로 떨어지네요. 2038년에. 그리고 차이나 중국이 올라선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일본 뭐 그대로인 거고 대신에 이태리가 사라져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이 여기 9위로 올라서게 되죠. 그래서 순위가 오른 국가들은 뭐 해피한 거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뭐 그냥 예측일 뿐이지 뭘 대수냐라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건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3위라고 하네요. 그러니 여기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38년이 돼서는 9위로 등극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초점은요. 중국이 미국을 언제 추월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기가 언제쯤 올 수 있느냐라는 건데 2037년 정도라고 예상을 했어요. 내다본 거죠. 근데 이 리포트가 주목할 만한 것이 2022년도 보고 작년 보고 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게요. 2038년, 37년이 아니라 28년으로 예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재작년에 그랬었는데 작년에 2030년으로 늦춰졌고요. 올해는 이게 또 2037년까지 더 미뤄졌다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어떤 연구 또는 뭐 예상을 한 곳이 이제 미국의 웰스파고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금년 초에 발표를 했는데 추월 시점을 원래는 2032년이라고 했었다가 2042년으로 10년 늦췄다라고 하네요. 말하자면 이게 뭐 뒤집힌 중국 경제 대세론이랄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상을 하기를 예측했던 것보다 점점 더 미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2013년도부터 미국 경제경영연구소에서는 이건 시간의 문제지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예상을 했을 때는 2038년이 아니라 28년, 10년 전이었었던 거죠. 10년.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 중국 경제가요. 뭐 연 7%가 넘는 고도 성장을 계속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2013년 아마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만 생각해 보시면 정말 무섭게 그 큰 경제 규모의 국가가 그런 성장률을 보이는 게 정말 불가사의하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뭐 1인당 GDP는 뭐 인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총량 면에서요. 경제 총량 면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게 시간 문제다라는 그런 시각이 뭐 다수였던 거죠. 그랬는데 이런 중국 경제 대세론이 뒤집히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2020년, 21년, 22년 특히 22년쯤 됐을 때부터는 아주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죠. 왜 그랬었느냐 하면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 정책. 제로 코로나 방역 지침이라는 게 중국에서 말하자면 가장 엄격한 성격의 엄격한 형태의 그런 방역 정책이 시행이 됐었잖아요. 이게 지금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당시에는 뭐 그런 게 하나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 최대의 경제 도시라고 하는 상하이가 봉쇄되는 그런 초강수를 중국 정부는 들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경제에 있어서 공급망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그해 아마 3%였나요? 아주 곤두박질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 경제 전문가들, 뭐 예컨대 미국의 그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있었죠. 하버드대 총장이었나요? 당시에 이제 여러 언론, 블룸버그 TV 뭐 이런 데 나와서 직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자명해 보였지만 지금 상황 봐서는 이거 굉장히 불확실해졌는데 라는 그런 의견 나오면서 마치 1960년대 러시아라던가 아니면 1990년대 일본에 대한 그런 상황이 연상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있어서 경제 활동, 기업 활동에 있어서 공산당이 아주 관여를 심하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금융 부채가 과도한 수준으로 높다라는 거,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급감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 과거에 뭐 1960년대 소련, 러시아라던가 아니면 일본 90년대 뭐 잃어버린 10년 뭐 얘기하잖아요. 당시에 무섭듯이 올라오던 일본 경제가 어느 순간 꺾이면서 미국 경제 추월을 하냐 마냐해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중국에게도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이 다른 연구기관, 영국의 분석기관인데 뭐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데도 있는데요. 역시 이
이곳은 좀 더 나아가서 미국을 추월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했네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뭐 시대착오적인 방역 정책의 대가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고요. 큰 틀에서는 예상의 경우는 이 여러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중국이 잘 해나간다라는 그런 가정에서 중국이 언제고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던 건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세상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예측만으로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닐 것이고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 다른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부정적인 예상으로 바뀐 연구기관은 굉장히 이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소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예컨대 중국 경제의 미국 추월을 가장 앞장서서 예측했던 곳이 일본경제연구센터라고 하는데요. 이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도 2021년도에는요. 이 예상 추월 시점을 점점 늦춰가지고 원래는 28년이었었는데 33년으로 늦추더니 재작년 말이었죠. 보고서에서는 아예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어요. 역시 여기서도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 또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는 경계를 굉장히 심하게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60% 보통 이제 GDP의 60% 이상으로 올라오면 미국이 짓밟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대중 규제라는 게 날로 심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점을 이유로 꼽은 거죠. 뭐 그런 거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영국 경제경영연구소에서는 뭐 2037년에는 추월은 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굉장히 뭐 자신 없는 그런 어조로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뭐 부동산의 거품 붕괴라던가 특히 이제 대만 침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뤄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변수들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2037년에 추월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인해 2050년부터는 다시 미국에 역전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했다라는 거죠. 뭐 결국은 자신 없는 그런 전망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이 슈퍼파워, GDP 면에서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수성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 말고 이 리포트가 얘기하는 가장 주목할 만한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 정도 더 있다 하는데요. 하나는 인도의 부상입니다. 인도의 부상은 여기 보다시피 인도가 5위에서 3위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인도 경제는 2032년도에는 일본과 독일을 넘어서서 세계 3위로 올라서고요. 뭐 2080년은 좀 너무 멀다 싶은데 뭐 미국과 중국을 다 제치고 세계 1위 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다 라고 예상했네요. 역시 뭐 이것도 인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그리고 다른 하나의 특징은요. 유럽 강국들이 밀려나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과 관련해서요. 역시 나온 것처럼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결국 세계 9위를 또한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건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장률 면에 있어서도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2%를 기록할 거라고 했네요. 그러면서 이게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태리, 뭐 러시아 등을 따돌리면서 2033년 그리고 2038년에 이 순위 9위로 올라서는 순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네요. 지금 23년도에 13위, 그다음에 9위가 되는 거니까요. 과거에도 이 보고서에 한국이 뭐 한 8위, 10위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었다 하네요. 근데 지금은 아니었는데 긍정적인 뉴스인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 지난 뉴스에서도 다루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 문제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문제죠. 낮은 출산율 역시 이 리포트에서도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라고 하네요. 여성 한 명당 아이 수가 한 명 미만인 OECD 국가에서는 유일한 그런 나라인데 이 점이 결국은 고령화 내지는 이런 고령화, 늘어난 수명과 합쳐서 일손의 부족 그리고 어떤 공공재정의 압박 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성장을 정체시킬 수 있는 그런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결국 뭐 생산성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네요. 뭐 미국 경제 그리고 중국의 추월에 대한 어떤 한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국의 10위권 내 진입 그럼에도 한국의 생산성에 대해 우려된다라는 것을 다룬 국제 경제 리포트에 대한 기사였습니다.